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인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애썼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아주니까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칠순 앞두고 벌인 일 때문에 결국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외동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저 혼자 키웠거든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강했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34세 결혼할 때만 해도 며느리가 참 괜찮아 보였어요.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직장도 멀쩡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워낙 똑부러지게 말을 하니까요. 시어머니한테도 자기 의견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시댁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절엔 그랬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 가겠다고 하고 친정엄마한테 선물 보내고 친정 조카들 챙기고 물론 친정 부모님이 소중한 건 알아요. 저도 엄마였으니까요. 근데 시집온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친정에만 신경 쓰면 시댁은 뭐가 되는 건가 싶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친정만 챙기면 어떡하냐고 몇 번 말했죠. 아들은 그때마다 엄마 괜찮아요.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또 거슬렸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약해진 것 같았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여자 말만 들으면 안 되는데 집안의 기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며느리를 너무 좋게만 대하면 나중에 우습게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칠순을 앞두게 됐어요. 환갑 때는 조촐하게 넘겼는데 칠순은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칠순 정도는 동네 사람들이랑 친척들 불러서 제대로 잔치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야, 엄마 칠순인데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호텔 같은 데 잡아서 사람들 초대하고 싶어.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알겠어요, 엄마. 며느리랑 상의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며느리랑 상의를 해요? 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요즘 부부들은 다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했죠. 며칠 뒤에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 제가 알아볼게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세요? 글쎄 한 100명 정도?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 부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였어요.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었죠. 근데 솔직히 그게 뭐 대수예요? 시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저도 시집살이 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호텔도 알아보고 예단도 챙기고 초대장도 만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 제 의견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는 식이었죠. 한 번은 한복 얘기를 하다가 싸웠어요. 어머니 한복은 제가 아는 좋은 데 있어서 거기서 맞추시는 게 어때요? 아니 나는 내가 단골로 다니는 데가 있어. 거기서 하면 돼. 근데 어머니 거기는 좀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라서 칠순 사진 남는 건데 좀 더 예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옛날 스타일? 거기가 얼마나 솜씨 좋은 데인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어머니 제가 그냥 좋은데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실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단골로 다니는 데가 싫다는 둥, 옛날 스타일이라는 둥.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 뒤로도 며느리랑 몇 번 부딪혔어요. 음식 메뉴 정하는 것도, 테이블 배치하는 것도 다 며느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긴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 칠순인데 왜 제 의견은 안 들어주나 싶었어요. 아들한테 몇 번 불만을 털어놨어요. 야, 며느리가 좀 그런 것 같지 않냐?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고. 엄마, 며느리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좀 버릇이 없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엄마, 그냥 며느리한테 맡기세요. 너는 맨날 며느리 편만 들더라.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결국 또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고.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해.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아들한테 말해도 맨날 며느리 편만 들고. 그럼 칠순 끝나고 한번 제대로 말해봐. 기강을 잡아야지. 친구들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칠순 잔치 끝나고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아들한테도 내가 좀 남편답게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단단히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칠순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주말에는 호텔 가서 최종 확인하고 옆에서 보면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시어머니 칠순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은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아들이 여보 좀 쉬어. 엄마 칠순 준비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라고 했대요. 그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또 기분이 나빴어요. 아들이 며느리만 걱정하고 엄마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칠순 준비하느라 며느리가 힘들다고? 그럼 저는요? 칠순 주인공인 저는 왜 아무도 걱정 안 해주나요? 그래서 아들한테 또 말했어요. 야, 너 며느리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한테도 좀 신경 써라. 며느리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칠순이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며느리만 챙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에이 엄마. 그게 아니라. 너 정말 며느리한테 너무 약한 것 같아. 남자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며느리한테 무시당해. 엄마 며느리가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너는 좀 남편답게 기강을 잡아야 돼. 아들이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어요. 엄마라고만 했죠. 근데 그 표정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또 짜증났어요. 칠순 일주일 전쯤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확인차 집에 왔어요. 어머니 이제 다 준비됐어요. 당일날 저랑 남편이랑 일찍 가서 최종 체크하고 어머니는 편하게 오시면 돼요. 그래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좀 억지 웃음 같았어요. 피곤해 보였죠. 근데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라고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에 아들한테 다시 말했어요. 야, 칠순 끝나면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해야 돼. 엄마 무슨 말을요? 며느리가 요즘 좀 버릇없는 것 같다고. 시어머니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고.
너도 느끼지 않아? 엄마, 며느리가 칠순 준비 다 해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야. 며느리가 좀 건방진 구석이 있어. 너는 남편으로서 기강을 잡아야 돼. 엄마,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야, 너는 맨날 며느리 편만 들어. 엄마 말이 그렇게 틀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칠순 끝나고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해. 알았지?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섰어요. 아들이 정말 제대로 말할까? 아니면 또 며느리 편만 들까? 드디어 칠순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한복 입고 정말 설렜어요. 제 칠순이잖아요. 평생 이런 날이 또 올까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한복 입고 나오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며느리가 갑자기 어디 가야 된대요. 뭐? 오늘이 무슨 날인데 어디를 가?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고? 오늘? 하필 오늘? 그래서 며느리가 안 온다고? 아니, 병원 갔다가 올 수도 있대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대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친정엄마가 쓰러졌으면 너라도 대신 가고 며느리는 여기 와야지. 엄마,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엄마가 더 급한 거잖아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내 칠순인데. 엄마, 며느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이해가 돼? 오늘 손님들 다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데? 엄마, 진짜 며느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대신 다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고 해서 동정심이 생기는 것보다 오늘 내 칠순에 며느리가 없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는 어디 갔어? 칠순인데 며느리도 없네?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호텔에 도착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친척들, 동네 친구들, 아들 친구들까지. 다들 축하한다고 인사하는데 자꾸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며느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오늘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어서요? 친정에 일이 생겼나 봐. 에이, 그래도 오늘은 와야죠. 시어머니 칠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아들은 혼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응대하고 있었고요. 잔치는 그럭저럭 잘 진행됐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며느리 생각 때문에요. 친정엄마가 아무리 쓰러졌어도 오늘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든지. 근데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잔치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장모님은 괜찮아? 응, 알겠어. 집에 올 거야? 아, 그래. 알겠어. 전화 끊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 뭐래? 장모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오늘 병원에서 자고 내일 온대요. 뭐? 내일? 오늘 칠순 끝났는데도 안 와? 엄마, 장모님이 진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오늘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사람들이 며느리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엄마, 며느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 칠순인데 그게 말이 돼?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화가 나서요.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게 진짜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거짓말 아닐까?
칠순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일부러 안 온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병원에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화가 더 났어요. 어제 왜 안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도 그렇지. 칠순인데 며느리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친정엄마가 진짜 위급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위급하면 내 동생이나 다른 가족이 있잖아. 왜 꼭 내가 가야 돼? 동생은 지방에 있어서 못 오고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오늘은 와야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너 친정만 중요하고 시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알아? 아들이 옆에서 말렸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며느리도 힘들어요. 너는 맨날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남편이면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을 해야지.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며느리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고 아들도 말없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화를 사겼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다시 말했어요. 야,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해야 돼. 엄마, 며느리가 뭘 잘못했어요? 칠순에 안 온 게 잘못이지. 그리고 평소에도 버릇없잖아.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엄마, 며느리가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어쩔 수 없긴 뭘 어쩔 수 없어. 너는 남편으로서 기강을 잡아야 돼. 며느리가 이렇게 버릇없으면 나중에 더 심해져. 엄마, 무슨 기강을 잡아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데? 야, 너는 왜 맨날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내 엄마야, 며느리가 내 엄마야? 엄마, 그게 아니라. 너 정말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 안 할 거야? 그럼 나한테 며느리 데려와.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엄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요? 내가 남편으로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며느리가 너무 버릇없으니까 혼을 좀 내야 된다고.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제대로 할까? 저는 믿음이 안 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있는데 며느리가 짐 다 싸서 나갔어요. 뭐? 짐을 싸서 나갔다고? 네, 제가 며느리한테 엄마 말씀대로 좀 말을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짐 싸서 나갔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그냥 칠순 때 안 온 것도 그렇고 엄마한테 좀 더 예의 바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면서 짐 싸더니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좀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래,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며느리가 어디 가겠어. 엄마, 며느리가 진짜 화난 것 같아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야, 그건 그냥 화나서 하는 소리야.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며느리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좀 찝찝했어요. 며느리가 이혼하자고까지 했다니. 근데 그건 그냥 화나서 하는 소리겠지. 며칠 있으면 다복에 속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가 안 돌아왔어요.
아들이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대요. 아들이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엄마,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친정에 가서 데려와. 친정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안 만나주셔요. 딸이 만나기 싫다는데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뭐? 그럼 어떡하냐? 엄마, 며느리가 진짜 화가 난 것 같아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대요. 야, 그건 협박이야. 며느리가 진짜로 이혼할 리 없어. 엄마, 며느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제야 저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진짜로 이혼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집에 왔는데 집이 완전히 텅 비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집에 있던 거 다 가져갔어요. 가전제품, 가구 다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당장 와보세요.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급하게 아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가구도 다 없어졌어요. 침대, 옷장, 식탁, 의자 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요. 이사업체 불러서 싹 다 빼갔대요. 며느리가? 왜? 모르겠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제 돈으로 산 거 가져갔을 뿐이라고만 하고 끊었어요. 뭐? 며느리 돈으로 샀다고? 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 돈으로 샀다니? 이 집 가전이랑 가구를 며느리가 다 샀다는 소리예요. 야, 그게 말이 돼? 너도 돈 벌잖아. 너희 둘이 같이 산 거 아니야?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야,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엄마, 사실은 이 집 가전이랑 가구 대부분을 며느리가 샀어요. 뭐? 제가 결혼할 때 빚이 좀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이랑 카드 빚이랑.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집 꾸민 거예요. 야,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 봐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며느리가 이 집 가전이랑 가구를 다 샀다고? 그럼 며느리가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집을 둘러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실에는 먼지만 날리고 주방에는 냄비 하나 없고 방에는 이불 한 장 없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다 없어졌고 심지어 커튼도 다 뜯어갔더라고요. 이게 대체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요. 엄마, 저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저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한테 전화해봐.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해. 전화 안 받아요. 문자도 답 없고. 그럼 친정 가서 만나. 장인어른이 만나주질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죠. 엄마, 저 진짜 어떡해요? 며느리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무슨 소리야? 남자가 그렇게 나약하면 어떡해? 엄마, 며느리가 집안일 다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배워. 남자도 집안일 할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없으면 저 진짜 힘들어요. 며느리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해주세요. 내가 왜? 엄마가 며느리한테 말씀하시면 돌아올지도 몰라요. 야, 며느리가 나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나간 거지.
엄마가 저한테 기강 잡으라고 하셔서 제가 며느리한테 말한 거잖아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냈어요. 평생 저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는 아들이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엄마, 며느리가 나간 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자꾸 며느리 뒷담화하고 저한테 기강 잡으라고 하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엄마, 며느리가 칠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매일 준비하고 주말도 없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불평만 했잖아요. 나는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할 일? 며느리가 왜 당연히 해야 돼요? 며느리 돈으로 칠순 잔치 절반을 했는데. 뭐? 칠순 잔치 비용 절반을 며느리가 냈어요. 제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냈어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한테 버릇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칠순 잔치 비용을 며느리가 절반이나 냈다고?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야,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엄마가 더 며느리 무시할까 봐요.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아들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칠순 준비를 혼자 다 했고 비용도 절반을 냈고 집가전이랑 가구도 다 자기 돈으로 샀다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며칠 뒤에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이혼하겠다는 거죠. 엄마, 며느리가 진짜 이혼하려고 해요. 뭐? 진짜? 네, 이혼 서류까지 보냈어요. 서명하래요. 야, 서명하지 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봐. 며느리가 만나주질 않아요.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래요. 변호사? 네, 며느리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저는 그제야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로 이혼하려고 하는구나. 엄마, 저 어떡해요? 며느리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너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 잘못했다고 해. 이미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미 마음을 굳혔대요. 저는 그때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야, 나 어머니야. 며느리야, 너 왜 이러니? 집에 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어머니, 저 그동안 참고 참았어요. 근데 이제 한계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칠순 때 안 온 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어머니,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제가 안 가야 돼요. 친정엄마보다 칠순 잔치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그렇지. 미리 말을 하든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미리 말을 해요? 어머니, 저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야,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남편은 제게 짐을 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남편이 할 짓이에요. 뭐? 짐을 내던졌다고? 네, 제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강을 잡으라고 했지 짐을 내던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며느리야, 그건 나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지쳤어요. 이혼할게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짐을 내던졌다니.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며느리한테 짐을 내던졌어? 야, 대답해. 엄마가 기강 잡으라고 하셔서 저도 화가 나서. 야, 그게 기강 잡는 거야? 그건 폭력이야. 엄마,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야, 너 그래서 며느리가 이혼한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 근데 엄마가 자꾸 기강 잡으라고 하셔서. 야, 기강 잡으라는 게 짐을 내던지라는 게 아니야. 너 미쳤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며느리한테 좀 더 예의 바르게 하라고, 시댁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라는 거였지 짐을 내던지라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집에 또 왔대요. 집에? 돌아온다는 거야? 아니요, 집에 남은 것 또 가져간대요. 남은 게 뭐가 있어? 다 가져갔잖아. 인테리어 뜯어간대요. 뭐? 인테리어? 네,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한 인테리어 다 뜯어간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인테리어를 뜯어가고 있었어요. 벽지, 마루, 조명 다요. 업체 사람들이 와서 싹 다 뜯어내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제가 제 돈으로 한 거 치울 뿐이에요.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어머니, 이 집 인테리어 다 제 돈으로 했어요. 남편은 한 푼도 안 냈어요. 제가 가져갈 권리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어머니,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너 내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간 거예요. 뭐? 남편이 저한테 엄마가 화내시니까 너 좀 예의 바르게 굴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남편이 할 짓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며느리가 화낼 만도 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 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무시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고 하셨죠. 칠순 준비 혼자 다 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건. 어머니, 저 이제 지쳤어요. 이혼할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나니까 집이 정말 폐가 같았어요. 벽지는 다 벗겨져서 시멘트가 보이고 바닥은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고 조명도 다 없어서 전구 하나 달랑 매달려 있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 집에서 그대로 지내고 있었어요. 소파도 없으니까 바닥에 앉아 있고 침대도 없으니까 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우리 집 와서 살아. 엄마, 저 여기서 살래요. 왜? 이 집에 뭐가 있다고? 며느리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혹시 며느리가 찾아오면 저 여기 있어야 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며느리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며느리가 진짜 이혼한대요. 야, 법원 가서 잘못했다고 해. 무릎 꿇고 빌어. 이미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안 받아줘요. 법원에 같이 갔어요. 며느리를 만났는데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봤던 그 따뜻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표정이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늦었어요. 여보,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돌아와줘. 남편, 당신은 제게 짐을 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끝났어요.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 저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한테 무시당해도 참았고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했어요. 근데 당신까지 저를 그렇게 대하면 저는 어떡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모르게 대했구나.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가정 내에서 부인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네요. 가전, 가구, 인테리어 모두 부인 명의로 구매한 것이 확인됩니다. 칠순 잔치 비용도 부인이 절반을 부담했고요. 판사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남편 측에서 부인에게 행한 언어폭력과 물리적 위협도 인정됩니다. 짐을 내던진 것은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판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됐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요. 재산 분할도 며느리한테 유리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집에 기여한 게 워낙 컸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죠.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저 이제 제 인생 살게요. 행복하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며느리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뒤로 아들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폐가 같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며느리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야, 너 이러지 말고 제대로 살아. 며느리 없어도 살 수 있어. 엄마, 저 며느리 없으면 못 살아요. 야, 남자가 그렇게 나약하면 어떡해.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대요. 저는 손주 얼굴도 못 봤어요. 며느리가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도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들은 지금도 그 폐가 같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음식을 해다 주면 먹고 아니면 거의 굶다시피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 생각에 밥도 못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며느리를 길들이려다가 우리 집안 기둥을 부숴버렸다는 걸요.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댁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칠순 때 며느리가 안 온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는데 며느리가 안 갈 수 있나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기강을 잡으라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기강이 뭔가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짐을 내던지는 게 기강인가요? 저는 아들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던 걸 다 가져간 것도 이제는 이해가 돼요. 며느리 돈으로 산 거니까 가져갈 권리가 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행복하다니. 근데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를 못 잊어 해요. 폐가 같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며느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 제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게 다 잘못이었다는 걸요.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었어 보게 속여.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었는데 저는 며느리를 그냥 시집온 며느리로만 봤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산다고 해요.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산다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이 더 중요하고 며느리는 시댁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망가졌고 손주는 얼굴도 못 보고 제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끔 며느리 생각을 해요. 며느리가 칠순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주말마다 뛰어다니던 모습.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정말 애썼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 쓰러졌다고 병원 갔을 때도 며느리 걱정은 안 하고 제 체면만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친정엄마 걱정하면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짐을 내던졌을 때도 저는 처음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던 걸 다 가져갔을 때 저는 며느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며느리 돈으로 산 거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거죠. 이혼 소송 때 판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부인이 가정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 집에 가보면 정말 폐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가 다 가져갔으니까. 아들은 그 집에서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자요. 그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아들이 가끔 말해요.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엄마,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못했어. 미안하다. 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하면 둘 다 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며느리는 요즘 잘 지내고 있대요.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아이랑 둘이 살고 있대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 봐주신대요. 며느리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그 아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저는 이제 늙었어요. 칠순도 지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며느리는 저를 안 만나줘요. 당연하죠.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가끔 손주 생각을 해요. 제 손주인데 얼굴도 못 봤어요. 딸이라고 들었어요. 며느리 닮아서 예쁘겠죠.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도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손주는 만나봤어? 아니, 며느리가 안 만나줘. 당신이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제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제가 며느리를 길들이려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는 거.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며느리가 칠순 준비할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 쓰러졌을 때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걸 그랬어요. 며느리가 집안일 할 때 도와줄 걸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버릇없다고 했고 기강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아들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폐가 같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며느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가져간 것들 생각하면 아직도 충격이에요.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침대, 옷장, 식탁, 의자 다요. 벽지, 마루, 조명까지 다 뜯어갔어요. 며느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며느리 돈으로 다 한 거니까 가져갈 권리가 있죠.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한 건 더 이상 우리랑 관계를 끊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 변호사가 법원에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바는 상당히 큰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뢰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니. 저는 그냥 며느리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알아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며느리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며느리를 존중하고 사랑했어야 했다는 걸. 며느리는 이미 제대로 된 며느리였어요. 아니,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었는데 저는 며느리를 그냥 시집온 여자로만 봤어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죽기 전에 며느리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게 다행이에요.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지만 며느리는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를 못 잊어 해요. 가끔 며느리한테 문자 보낸대요. 미안해, 보고 싶어, 돌아와줘 이런 문자. 근데 며느리는 답 안 한대요. 당연하죠. 며느리가 왜 돌아와야 해요? 아들이 가끔 저한테 말해요. 엄마, 며느리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야, 그러지 말고 제대로 살아. 며느리 없어도 살 수 있어.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나도 바보였어. 며느리한테 잘해줄 걸 그랬어. 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하면 둘 다 울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며느리는 우리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시댁일도 챙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며느리가 좀 더 시댁을 우선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시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좀 더 예의 바르게 굴었으면 좋겠고 제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요. 아니, 충분히를 넘어서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돈으로 집 꾸미고 칠순잔치 비용 내고 집안일 다 하고. 그런데도 저는 불만만 가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이미 떠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가끔 며느리 SNS를 봐요. 아들이 가르쳐줬거든요. 며느리가 아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그 사진들 보면 기쁘면서도 슬퍼요. 며느리가 행복해 보여서 기쁜데 그 행복에 저는 없다는 게 슬퍼요. 손주도 저는 모르는데 친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알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제가 며느리한테 못해서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거.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는 것 같아. 친정에서 아이 키우면서. 손주는 만나봤어? 아니, 며느리가 안 만나줘. 그래도 손주는 만나야지. 할머니인데. 며느리가 나를 안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떡해. 다 내 잘못이야. 동네 사람들도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봐요. 불쌍하다는 눈빛이에요. 제 욕심 때문에 며느리도 잃고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 친구들은 더 직설적이에요. 당신이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잘했는데 뭐가 불만이었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며느리는 다시 안 돌아와. 알아, 며느리가 돌아올 리 없지.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친구들 말이 다 맞아요.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감사할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난대요. 아들이 며느리 친구한테 들었대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보인대요. 아들은 그 이야기 듣고 또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낸다니. 며느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며느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며느리가 다시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야, 며느리 새로운 사람 만났다며? 네, 엄마. 며느리가 행복하면 된 거야. 내가 며느리를 놓아줘야 해. 엄마, 저는 며느리밖에 없어요. 야, 며느리는 이미 내 사람이 아니야. 며느리한테 잘해줄 수 있었을 때 잘해줬어야지.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나도 바보였어. 우리 둘 다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 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 다 울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제가 칠순을 앞두고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어요. 칠순 잔치를 크게 하고 싶어서 며느리한테 준비를 시켰고, 며느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쌓였고, 며느리가 칠순에 불참하면서 폭발했고, 아들한테 기강을 잡으라고 했고,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저는 칠순 잔치를 조촐하게 할 거예요. 며느리한테 부담 주지 않고 가족끼리만 조용히 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며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이미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니, 용서의 대상조차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저는 이제 그냥 전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손주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 손주인데 얼굴도 못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며느리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몰라요. 가끔 손주가 저를 닮았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며느리를 닮았을까? 며느리 닮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예쁘니까 손주도 예쁠 거예요. 손주한테도 미안해요. 할머니가 못나서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했으면 손주도 자주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은 지금도 그 폐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가전도 가구도 인테리어도 다 없는 집에서요. 저는 아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했는데 아들은 안 온대요. 엄마, 저 여기서 살래요. 혹시 며느리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야, 며느리는 안 돌아와. 이미 새로운 사람 만났잖아.
그래도 저는 여기서 기다릴래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안쓰러웠어요. 며느리는 이미 떠났는데 아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며느리 친정 쪽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며느리가 정말 잘 지내고 있대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며느리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새로운 사람이랑도 잘 만나고 있대요. 그 소식 듣고 아들은 또 울었어요.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행복하다니 기쁘면서도 그 행복에 우리는 없다는 게 슬펐어요. 이제 저는 늙었어요. 칠순도 지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길들이려다가 우리 집안 기둥을 부숴버렸어요.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망가졌고 손주는 얼굴도 못 보고 제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며느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게 다행이에요. 저는 그냥 며느리한테 미안할 뿐이에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기회도 없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감사할 줄 몰랐어.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무 늦었지만. 며느리야, 행복하게 살아. 아이 잘 키우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냥 멀리서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은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잘할 걸, 며느리를 존중할 걸, 며느리를 사랑할 걸. 근데 이미 늦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